정말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시작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경매에 관심이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경매로 실패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경매 시작하는 멤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경매 시작하고 임장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경매로 참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를 보면 금매와 거의 비슷하게 낙찰을 받거나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사비나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 남는 게 없거나 손해인 경우도 많아요. 이게 경매 현실이에요.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경매 투자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오늘 이야기할 이 세 가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거든요. 실제 경매로 결과를 내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경매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현실을 인정 못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혹시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경매로 크든 작든 돈을 벌고 경험을 쌓고 결과를 내려면 이걸 구분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많은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소액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물론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액이 누구는 2천만 원이고 누구는 3천만 원이고 누구는 5천만 원 이렇게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액으로 경매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하면 내 생각 그러니까 하고 싶은 물건과 현실 차이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내 생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투자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면 내 생각과 기준에 맞는 물건이 아니라 그 투자금에 맞는 현실적인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얘기를 하면 지역이 너무 외지다. 거래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연식의 아파트나 빌라에 누가 살고 싶겠냐. 그리고 인근에 인프라가 너무 없다. 이런 답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로 실거주를 찾는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입지나 상태인지 현실을 아직 생각을 깊이 못한 거죠. 내 현실에 맞는 물건이 어떤 건지 생각을 못하면 이런 괴리감이 생겨서 경매를 시작해도 결과를 내는 게 너무 어렵죠. 마치 빌라는 안 되고 아파트만 해야 한다는 생각처럼요. 돈이 많다면 제일 좋고 잘 팔리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입견을 버리고 경매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만 집중하세요.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은 두려워서 입찰조차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배웠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도 입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경매 투자를 한다면 경매로 돈 벌 수 없어요. 잃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든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든 투자에는 정답이 없지만 내 현실에 맞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경매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1대1 코칭반 멤버한테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의논을 해서 경매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투자할지 생각을 크게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컨대 시혜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시혜차익은 단기 매도로 할 것인지 전세로 세팅할 것인지, 수익형은 어떤 물건으로 어느 정도 월 수익을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이걸 왜 경매하기 전에
왜 가장 먼저 체크를 하냐면 입찰가 정할 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세 차익은 한 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건지, 월세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월세 세팅을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입찰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지속을 할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다른 공부를 하든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냥 한 건 낙찰 받아야지, 이런 목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경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무조건 지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현타도 올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나 스스로에 의해서든 분명히 오는데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잠깐 속도는 줄더라도 멈추지는 않겠죠. 우리가 달리다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눕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려면 그 몇 배가 힘들어요. 그리고 더 최악은 배운 걸 다 까먹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려면 돈 내고 시간 내서 배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건 입찰 경험이 몇 번이라도 있어야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 돼요. 유튜브에서도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입찰을 했다는 거는 물건도 그 이상으로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임장도 최소한 그만큼 경험을 했다는 거니까 조금씩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겠죠. 남들은 역세권, 신축, 학군 이런 부분을 기준을 삼지만 나만의 다른 기준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경매는 꾸준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요.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경험이 중요하고 그거는 돈으로 못 산다고. 그래서 방향성, 목표,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이것도 경매를 할 때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멤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꾸준함, 지속성이에요. 사실 별거 없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 공부든 꾸준하게 지속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저희 멤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 6개월이 걸리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격증 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내 시간과 나를 갈아 넣었는데 돈을 벌고 싶어 경매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잘 될까요? 물론 낙찰은 2주 만에도 받고 한 달 걸려서도 받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낙찰을 받고 그 과정들을 경험하고 수익을 내더라도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매로 계속 돈을 벌기 어려워요. 그래도 한 건이라도 낙찰 받으면 다행인데 낙찰도 못 받았는데 이런 꾸준함과 지속성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낙찰 한 건 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도 처음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어떤 영상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잘 나와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는 영상도 있지만 어떤 영상은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지어 구독자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영상이 쌓이고 매일매일 조회수가 조금씩 나오고 감사하게도 구독자도 느리지만 늘고 있거든요. 빨리 결과가 안 나온다고 꾸준히 하지 않고 멈췄다면 크든 작든 결과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경매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낙찰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어떤 물건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물건은 생각보다 수익이 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누가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 그런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경매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대 경매로 돈을 못 버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경매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는 결국에는 마인드하고 실행력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한 이 내용은 저희 1대1 코칭반 멤버들한테 늘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하는 1대1 코칭반 스터디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카톡이나 전화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도 경매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 경매로 돈 버는 분들은 수익이 크든 작든 이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발 처음부터 경매로 전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급해지고 욕심만 생기거든요. 경매라는 수단으로 일단 연봉만큼만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꾸준하게 경매하세요. 경매하겠다고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요. 저도 꾸준히 경매 투자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각자 원하는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빌라도 낙찰가가 오름세에 있고 남들이 좋아하는 신축급 빌라, 3룸, 역세권 이런 빌라는 입찰자가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빌라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액으로 경매 투자할 수 있는 게 빌라잖아요. 내가 실거주든 경매 투자든 빌라 볼 때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